안녕하세요. 신메이커 신지선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3D와 뷰포리아를 이용해서요. AR, 증강현실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용 APK 파일을 만들 거고요. 이렇게 이미지 타겟이 비춰지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되는 그런 3D 파일이 실행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화면은 축소시켜서요. 유니티는 종료할 거고요. 가장 먼저 해주실 일은요. 구글 크롬을 실행시켜서요. 상단의 주소처럼 뷰포리아 개발자 포털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요. 레지스터라는 항목을 오른쪽 위에 클릭하셔서요.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은 무료니까요. 가입이 완료돼서 로그인 단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요. 상단에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안드로이드나 iOS, 그 다음에 윈도우와 같은 SDK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 AR 앱을 만들려면 유니티와 함께 개발해야 되는 그 유니티 패키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클릭하시고 I agree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PC에 유니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유니티 편집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유니티를 클릭을 해서 유니티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버전인 무료 버전의 트라이 퍼스널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리시면요. 약관의 동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다운로드 인스톨러로 설치를 해서 유니티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폴더에 가시면 이렇게 유니티 익스텐션 패키지 파일이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타겟으로 사용할 그런 이미지나 3D 모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한 곳에 폴더에다가 정리를 해서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따가 이제 찾아가서 만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뷰포리아 포털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서요. 제일 먼저 해주시는 부분이 디벨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디벨롭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라이선스 매니저와 타겟 매니저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라이선스 매니저의 Get Development 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클릭하셔서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앱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어도비의 3D의 AR을 만들 거기 때문에요. 어도비 3D AR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컨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선스 매니저에 생성이 됐고요. 이 디벨롭먼트 키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선스 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유니티 프로그램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요. AR 카메라라고 항목에 라이선스 키를 인증해 주시게 될 겁니다. 이번엔 상단의 타겟 매니저로 이동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Add Database라는 단추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이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앱, 만들고자 하는 앱 있죠? 만들고자 하는 앱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타입은 장치로 사용할 거예요. 안드로이드용 APK 파일로 만들 거거든요. 크리에이트 단추를 눌러서 생성해 주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전에 만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성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때 이제 Add 타겟 버튼을 눌러서요. 그 다음에 이 타겟 이미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2D인지 3D인지 이런 것들 오브젝트를 선택할 건데요. 저는 아까 마우스패드 이미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요. 싱글 이미지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파일의 브라우저 단추를 클릭을 해서요. JPG나 PNG로 된 마우스패드 이미지를 여기에서 선택해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width라고 있습니다. width 항목을 클릭을 해주셔서요.
위스에는 그 이미지의 너비나 가로 사이즈나 혹은 뭐 픽셀이나 아니면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1 정도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 이미지 타겟의 크기에 따라서 좀 사실 좀 그 3D 이미지 오브젝트랑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임에 지금 이미지 타겟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스에다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요. Add 단추를 클릭을 해서 이미지 타겟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자, 생성된 이미지는요. 이렇게 오른쪽에 레이팅이라는 비율로 지금 현재 타겟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네, 제가 아까 만들려고 했던 어도비 3D AR 앱에 추가한 타겟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타겟 이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타겟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하단에 Show Features라는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AR 카메라가 인식하는 부분이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런 이제 영역이 잘 됐으면 이렇게 레이팅 비율에 별 5개가 주어지게 되죠. 네, 하이드 피처스 하시고요. 상단에 타겟 매니저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제가 만든 어도비 3D AR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고요. 자, 이 데이터 에셋의 앞에 항목을 체크해 주시고요. 항목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운로드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네, 이걸 클릭을 해주셔서요. 현재 유니티 편집기, 유니티에서 편집할 거기 때문에요. 유니티 에디터를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이 이미지 타겟 데이터를요. 이렇게 유니티용 패키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졌으면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익스텐션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타겟 데이터베이스 패키지하고 2가지 패키지가 준비가 되겠죠. 자, 이 2가지 패키지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된 자신만의 폴더에다가 이동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문서 폴더에 디지털 놀이터 AR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거기에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유니티에서 찾아다 쓰기가 편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설치된 유니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화면이고요. 오른쪽 위에 뉴 단추를 클릭을 해주셔서요. 프로젝트 네임에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앱 이름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위치를 어디에다 저장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문서창으로 폴더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됐으면 이제 Create Project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유니티 프로그램이요. 각종 이제 플러그인들을 생성을 해서 가져다가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이게 유니티 프로그램이 이제 열린 초기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유니티 프로그램의 이제 화면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왼쪽 위에 보시면 하이어러키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이 하이어러키 패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루트 폴더 구조로 이제 하위 항목, 뭐 상위 항목, 뭐 같은 레벨의 항목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AR 카메라나 뭐 아니면은 이미지 타겟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만들어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어러키에 넣어준 항목의 세부 사항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세부 설정을 사용할 때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터라는 패널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인스펙터에서 이제 세부 항목을 설정하시게 되면은요, 이제 왼쪽에 하이어러키 항목의 세부 항목을 인스펙터에서 설정해주고, 가운데는 이제 장면, 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은 윈도우 탐색기처럼 에셋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아까 만들어둔, 다운로드 받아둔 익스텐션 패키지 파일이나 혹은 그 다음에 이미지 타겟으로 만들어둔 패키지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불러다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미지 패키지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SM 메뉴에 임포트 패키지에 가셔서요, 커스텀 패키지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문서 창에다 넣어뒀던 혹은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 받았던 그 패키지, 익스텐션 패키지 파일을 선택하고요, 열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유니티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뷰포리아 개발자 패키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전체 올 선택해 주시고요. 임포트 눌러줍니다. 에셋 폴더의 하위 구조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임포트 하다가 API 업그레이드에 관련한 창이 나오면요. No thanks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미지 타겟 패키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에셋 메뉴에 임포트 패키지에 커스텀 패키지를 선택하시고요. 네,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 이미지 타겟 패키지를 선택하고 열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임포트된 이미지에서요. 에셋 폴더의 하위에 보시면 뷰포리아 폴더가 있습니다. 뷰포리아 폴더에서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펩스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슬라이드를 움직이시면요. 파일을 좀 크거나 작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펩스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AR 카메라와 이미지 타겟이 있는데요. 먼저 AR 카메라 항목을 클릭 앤 드래그 앤 드롭해서요. 하이어러키 항목으로 가져다 끌어다 둡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타겟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클릭 앤 드래그 해서 하이어러키 항목에 끌어다 놓습니다. 자, 완료가 됐다면요. 이제 각 항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메인 카메라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항목인데, 네, 이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단추 눌러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줄 거고요. 네, 하이어러키 AR 카메라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오른쪽에 인스펙터 패널에 가셔가지고요. 인스펙터 패널에 오픈 뷰포리아 컨피그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네, 그걸 클릭을 해서 펼쳐주시고요. 자, 여기에 뷰포리아 앱 라이선스 키를 넣기 위해서요. 아까 우리 뷰포리아 개발자 계정에서 라이선스 매니저 기억하시죠? 거기에 디벨롭먼트에 얻었던 어도비 3D AR 디벨롭먼트 키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라이선스 키를 블록 지정해서 복사한 다음에 유니티 프로그램의 뷰포리아 항목에 앱 라이선스 키 항목에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해주십니다. 네,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요. 화면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시면 데이터셋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이 데이터셋 항목에서 그 이미지 타겟으로 만들어줬던 그 어도비 3D AR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거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같이 생긴 밑에 액티베이트도 두 개 모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AR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AR 카메라의 인스펙터 부분에서요. 지금 AR 카메라의 각도를 위에서 내려다 보이게끔 로테이션 항목의 X축을 90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파란색 축 있는 부분 있죠? 네, 그거를 마우스로 잡아서요. 위쪽으로 당겨서 화면을 쏘여지게끔 그렇게 살짝 올려줬고요. 지금은 아직 이미지 타겟이 설정되지 않아서 지금 잘 보여지지 않는 건데요. 네, 화살표를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타겟을 좀 설정을 해보러 갈게요. 이미지 타겟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인스펙터 화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넣은 그 이미지 타겟에 중간쯤에 보시면 이미지 타겟 비헤이비어 항목이 비어있죠. 그래서 여기를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가져온 패키지인 어도비 3D AR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들어왔는데요. 이때 마우스 휠을 좀 당겨서 줌인 아웃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확대 축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확대 축소를 쭉 하셔가지고 이미지 타겟 사이즈가 다 보이게끔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화면에 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축을 이렇게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왼쪽 위에 보시면 뭐 회전이나 확대 축소와 같은 3D 오브젝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툴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마우스로 오른쪽 단추를 눌러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축을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유자재로 3D 항목을 이제 펼쳐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해서 이미지 타겟이 놓여 있을 때 3D 애니메이션을 파일을 볼 수 있도록 배치를 좀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이미지가 채워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만들어 갖고 온 그 이미지 타겟 이미지를 좀 채워볼게요. 자, S 폴더에 가시면요, 하단에 에디터 폴더가 있습니다. 에디터 폴더에 들어가시면 뷰포리아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이미지 텍스처, 타겟 텍스처라는 게 있죠. 그 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져온 패키지에서 포함된, 패키지에 포함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인스펙터 항목에서 텍스처 쉐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항목을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2D로 바꿔주시고요. 이미지니까요. 이거 하단에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왼쪽 하이어러키의 이미지 타겟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반영돼서 이미지 타겟이 보여졌고요. 이제 그러면 이미지 타겟에 AR 카메라가 비춰졌을 때 나타나야 되는 애가 있죠. 3D 이미지가 3D 오브젝트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3D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혹시 만드는 방법을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포스팅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즉 동작이 적용된 그런 3D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S 폴더에 가셔서요. 여기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자, 메뉴의 S 폴더에 Import New Asset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D 모델로 다운로드 받아두었던 그 이제 파일, 아까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디놀 AR 폴더에 가서요. 거기에 3D 모델 안에 움직임이 저장된 그런 3D 모델인 OBJ 파일도 가져오시게 되면 일반 그냥 움직임이 없는 3D 모델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항목을 내려서 움직임이 들어간 힙합 댄싱 애니메이션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임포트 눌러줍니다. 자, 이런 창이 뜨게 되면요, 픽스 나우 단추를 눌러서 자동으로 어느 정도 애니메이터 3D 오브젝트에 대해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픽스 나우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S 폴더에 애니메이트된 3D 파일이 불러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때 옆에 삼각형 목록 단추가 있는데요. 펼쳐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구성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이나 구성품들이나 혹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된 동작 파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접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파일을 이제 이미지 타겟, 하이어러키에 있는 이미지 타겟에 보여졌을 때 이제 보여줘야 돼. 이 애니메이트 3D 파일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요. 그 이미지 타겟 폴더로 가져가는데 지금 모양이 약간 다르죠? 여러분들 커서 모양이 타원일 때와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선과 같을 때는 밑에 하위 영역으로 같은 레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타원 모양일 때 가져다 떨어뜨려 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3D 모델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집어넣은 3D 모델의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인스펙터의 스케일 항목에서요. 저는 0.3 정도씩으로 줄여볼까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대로 맞춰주셔도 되고요. 아까 배우셨던 그 상하 좌우 모델 움직이는 거라든지 크기 조정하는 걸로 직접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모델이 돌아서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모델의 그 로테이션 항목의 Y축을 180도로 돌려서 앞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대로 좀 보게끔 배치를 해주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AR 카메라와 이미지 타겟 그리고 3D 파일, 애니메이션 파일을 지금 현재 유니티에 임포트해서 각각 배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좀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AR 카메라에서 아까 오픈 뷰포리아 컨피그레이션에 라이선스 키 입력해줬고 그 다음 데이터 셋도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미지 타겟에 현재 이미지 타겟 비헤이비어의 데이터 스페이스라든지 혹은 3D 파일도 가져다 넣어서 크기도 조정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상단에 플레이 단추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우리가 만든 이미지 타겟인 마우스 패드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미지가 나오긴 해요. 3D 이미지가 나오긴 하는데 움직이지는 않네요. 그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종료를 하시고요. 이제 이 3D 파일에 가지고 있던 그 애니메이트 항목이죠? 애니메이션 항목을 입력을 해서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컨트롤러가 필요한데요. 에셋의 크리에이트에 가시면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하단의 폴더를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열려있던 리소스 폴더에 그냥 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데나 넣으셔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그 3D 파일하고 같이 이제 항목을 이동할 수 있게끔 애니메이터 항목을 상단에 좀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애니메이터가 3D와 같이 동작을 하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에셋 폴더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파일하고 3D 파일하고 그 애니메이터 컨트롤러하고 같은 위치 만들어줬어요. 네. 자, 이때 이제 이 애니메이션 그 컨트롤러를 지금 왼쪽에 하이어로키에 그 3D 힙합 댄싱을 선택하고요. 오른쪽에 애니메이터 항목에 컨트롤러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든 New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거기에 가져다가 끌어다가 떨어뜨려 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3D 오브젝트에 있는 애니메이션 파일, 아까 우리 펼쳐서 열어보는 거 했었죠? 네, 펼쳐서 그 3D 움직임을 주는 애니메이터를요. 상단에 애니메이터 항목을 열어놨을 때 밑에서 그 애니메이터 항목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요. 애니메이터에다가 가져다 주면 떨어뜨려 주면 엔트리 항목과 함께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제 연결해 준 거죠. 장면 씬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자 이제 애니메이션 그 컨트롤러,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이 잘 동작을 하는지 애니메이터에서도 또 설정을 해줬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플레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잘 애니메이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한 상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